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추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것들,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 오피스텔 하자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 소송의 객관적인 대상이 되는 하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하자 진단을 하여서 우리 단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리스트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보면은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리 선의를 갖고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나 이 부분에 대한 보수 요청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사실상 적법한 귀속 주체가 이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한 걸로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로부터 이러한 하자 담보 추구권에 대한 채권 양도를 받으셔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받으셔서 적법한 권리 귀속 주체로서 이 하자 항목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하자 소송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이제 진단과 네, 적법한 권리 이양을 통해서 이제 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이시고요. 그 사전 진단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절차들은 어떤가요? 사전 진단, 사실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받는 사전 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 검사 후 하자, 육안으로 보이는 하자를 그렇죠. 입주자분들이 가셔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검사 전 하자가 대부분의 하자 보수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이다. 다만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 내 눈앞에 보이는 하자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추후에 내가 냈던 분양대금에 비교하여서 손해본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수비를 지급받으심으로써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죠. 예, 저도 최근에 지인이 이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서 이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하자들이 있는 걸 봤는데요. 좀 상태가 심각하긴 했습니다. 제가 네. 봐도 뭐 정말 평형도 맞지 않고 네. 이것저것 뭐 찢어진 부분이나 정말 뭐 전기 콘센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네.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아, 이게 하자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길래 제가 네,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이다. 그리고 하자 소송은 그게 아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하자는 맞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하자들은 더 근본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단해서 사전 진단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송을 들어갈 때 잡는 하자 항목 수는 300에서 500까지 네. 하자 항목에 달합니다. 그런데 뭐 입주자분들께서 체크하시는 사전 점검 항목에 대한 하자 리스트 자체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네, 없죠. 그런 것도 다 뭐 대행해 주는 것도 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수리인 네. 건데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사전 진단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진단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가져야 될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들까지 다 진단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설계상 하자, 뭐 기능상 하자, 구조성 하자, 뭐 말씀해 주셨던 균열 하자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과 이제 어찌보면 이런 하자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일 수도 있고요. 애초에 그 시방서에 적혀 있는 대로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다 전문가 아니기 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하자가 많다고 하면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비교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어떤 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자를 가늠해 보고 네, 일정 기간 어떤 동의를 거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 하자 진단과 채권 양도를 받음으로써 이제 시공사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께서는 이러한 준비를 갖추고 시공사, 시행사와 합의를 하게 되시는데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네. 그리고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서 부분 소유자들이 모여있는 집합 건물의 소송이다 보니까 재판부도 조금 더 심각하게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나오셔서 실제 하자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의
이제 명을 받으신 법원 감정인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단지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감정 자체는 건설 감정 실무나 아니면 관련 법규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이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피고 간에 저희 법무법인과 시공사 간에 첨예한 주장들이 이제 서면으로서 현출이 된 뒤에 추가적인 감정 보완 신청이나 추가 감정 신청 등을 한 뒤에 판사님께서 판단을 함으로써 이 하자 분쟁 문제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준비하는 것들은 두 가지 정도만 있지만 어쨌든 미리 준비를 잘 해놔야 나중에 사전 진단을 통해서 어떤 진단이 있을 거라는 목록도 더 자세하게 설정할 그렇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법원에서 오늘 감정이 나왔을 때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다라고 정말 강조해서 그 부분들을 하자로 관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서로 이제 공방이 있다가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충분히 저희가 이런 절차를 이해하시고 네, 이제 합의로 진행할 건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후기 입주자 대표회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가 하자 소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네. 제척 기간 때문에 권리가 다 소멸됐다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대표들에게 한 경우가 네.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이게 난해한 경우죠. 동대표 또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지지와 또 많은 네. 반대를 받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하자와 관련되어서 합의로 이제 진행했을 경우에는 사실 좀 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정해 봤더니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임의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그러면 후기, 하면 네. 또 비난 네, 문제 후기 입주자 있으니까요. 대표회에서는 당연히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네,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 부분을 후기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부터 이러한 채권 양도 하자 진단을 준비하시기 어려운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 동대표님들 그리고 구분 소유자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최초부터 법무법인에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만듦으로써 후기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에게 트집을 잡혀서 피소당하지 않는 네. 그러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을 하다 보면 뭐 회사나 아니면 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중간 임의로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 내용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판사님의 판결로 끝나면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결정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합의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나중에 뒤에 있을 책임들 때문에 소송으로 가서 판결로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파트 소송은 더더군다나 각 개별 구분 소유자들이 최소 몇백 네.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싫으면 사실은 소송으로 가서 판결금을 받는 것이 제일 깔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리 알고 이런 절차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면 좀 더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 합의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그렇죠. 잡음이 없으실 텐데 그거는 사실 비전문가인 어떤 동대표님들이나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자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